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민법 계약에서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연착된 승낙에 대한 사례 준비하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승낙 자체가 연착된 경우예요. 자, 문제 보시면 갑은 을에게 갑소유 건물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며 을이 이를 살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2016년 12월 15일이에요. 까지 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죠? 그리고 을은 갑소유 건물을 사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를 우편을 통해 보냈는데 갑은 그 우편을 2016년도 12월 17일, 그죠? 승낙 적격이 15일까지였는데 이틀 지났네요. 그래서 승낙 적격을 지나서 받게 된 경우다. 이후 을이 매매 대금을 치르면서 야, 소유권 넘겨줘라고 갑에게 요구한 경우예요. 이때 을의 요구는 정당한가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봤을 때, 그죠? 문제 제기는 간단하게 한 줄 정도 적어주면 되겠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입니다. 근데 승낙 기간, 키워드죠? 승낙 기간을 정한 청약의 경우, 그죠? 이때 승낙이 연착된 경우입니다. 이때 승낙이 연착된 경우가 문제된다. 따라서 연착된 승낙에 대한 효력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쟁점에서 연착된 승낙에 대한 본문 내용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의는 연착된 승낙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죠? 자, 포인트는 자, 승낙 적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승낙 적격 자체가 상실된 이후에 상실된 경우예요. 근데 우리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승낙 적격이 상실된 경우는 자, 첫 번째 승낙 적격이 정한 경우, 승낙 기간이죠.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승낙 기간이 지난 후 도달한 승낙이 있고, 역시 승낙 기간 자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경과한 뒤에 도달한 승낙이 있다 이겁니다. 개념에서 승낙 적격의 상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적시해 주셔야 되고, 자, 효력 어떻게 됩니까? 연착된 승낙, 원칙적으로 그 승낙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 자체는 없다. 그럼 뭘로 간주된다?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서 간주될 뿐이다 입니다. 다음 세 번째,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와 네 번째,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보자. 528조가 제 세 번째죠.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의 효력이에요. 자, 원칙적으로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 그 승낙 기간을 도과한 경우, 이때는 청약자의 어떤 지연 통지 유무는 불문입니다. 지연 통지 유무는 불문하고 그 승낙의 효력 자체는 상실되는 거죠. 승낙 효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계약의 성립 요건, 즉 청약과 승낙이 다 있어야 되는데 승낙이 상실되기 때문에 계약 자체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원칙입니다. 528조 1항. 다만 청약자는 이러한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봐서 승낙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약을 성립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새로운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 528조 2항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편에 대한 그 소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가령 자, X, Y가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11월 1일까지 회답이 없는 경우에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에 대해서 자, 10월 1일 날 Y에게 X가 청약서를 송부하고 이것이 10월 3일에 도착한 경우다. 이후 Y로부터 자, 승낙서가 11월 1일까지 회답해달라 그랬죠? 근데 도달은 11월 3일에 도달된 경우입니다. 근데
봉투에 찍혀 있는 소인 이런 경우죠. 봉투에 찍혀 있는 이런 소인을 볼 때 10월 25일로 예를 들어서 우편 여기 도장이죠. 도장. 소인으로 10월 25일이 찍혀 있다면 그죠? 우체국이 수취한 날 자체가 10월 25일이 되기 때문에 청약자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11월 3일이 지났지만 10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연착의 통지, 그죠? 통지 자체, 승낙의 통지가 지연되었다. 즉 연착의 통지를 하거나 지연의 통지를 이미 지연의 통지를 발송해야 청약의 효력 자체가 소멸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요 우체국의 소인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돼요. 요 두 번째에서 보통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경우, 자, 첫 번째가 청약자가 승낙 기간 도달 전에 미리 지연 통지 자체를 발송한 경우와, 그죠? 청약자가 지연 통지를 발송하지 않은 경우다. 자, 참고로 이제 우체국 요 소인 같은 물론 지금도 찍혀 있지만 이제는 영수증만 있어도 되죠. 네, 얼마든지 그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수취한 날은 영수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인에 대한 큰 의미는 없다 이겁니다. 다만 자, 어쨌든 간에 우체국에 수취한 날을 기점으로 10월 25일이 기점이기 때문에 설령 좀 지나서 11월 3일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청약자에게는 지연 통지를 해야, 그죠? 지연 통지를 발송해야만이 그 승낙 효력 자체가 발생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승낙 효력 자체는 없고 이때는 다만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지연 통지를 발송하지 않는 경우는 승낙 자체는 살아있게 되는 거죠. 유효하기 때문에 승낙의 발송일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청약자 입장에서는 이 계약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연 통지를 해야만이 그 뭐죠? 승낙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다. 입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된다? 상당한 기간이죠. 키워드는 상당한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승낙 효력이 없다. 승낙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안의 해결에서 자, 의뢰 승낙의 의리요. 승낙자죠. 의리 승낙의 우편을 뒤늦게 보냈다면 청약에 대한, 그죠? 청약 자체의 효력 자체는 상실되겠죠. 그래서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의뢰 청구에 대해서 이건 뭐다? 승낙의 효력은 상실되기 때문에 갑 입장에서는 의리, 그죠? 의리 뒤늦게 우편을 보낸 경우 이것은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도 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면 승낙을 한 후에 이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자 528조 2항처럼 의리, 그죠? 당연히 2016년 12월 15일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죠? 2016년 12월 10일경 우편을 보냈다. 그죠? 근데 자, 지금처럼 2015년 2016년 12월 15일까지 도달할 것을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2016년 12월 한 10일경쯤에, 그죠? 15일 전에 우편을 보냈다. 네, 이걸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6년 12월 10일이 요 소인이 찍혀 있겠죠? 이렇게 우체국 저 봉투에 소인이 2016년 12월 10일로 찍혀 있다면 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갑에게는 소위 지연 통지, 그죠? 지연 통지를 발송을 해야만이, 그죠? 그 승낙의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즉 갑은 을에게 승낙의 통지가 지연되었다, 연착되었다는 통지를 하여야, 그죠? 승낙 효력을 승낙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다.
만약에 이러한 지연 통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낙은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유효한 승낙이 되기 때문에 갑을 사이의 매매 계약 자체는 성립되겠죠. 그래서 갑은 을의 청구에 응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연착된 승낙은 요거 의의 효력,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을 정한 경우의 원칙과 원칙과 예외를 나누어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23년에 나올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뭐 끝에서 저 쟁점 하나씩만 다루고요. 출제 가능한 쟁점들, 그죠? 쟁점 위주로 지금 저 PDF 파일,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라이드 밑에 해설까지 달아가지고 예전에는 해설을 안 드렸는데 해설을 다 달았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해설까지 달아서 PDF 파일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 비즈니스 이메일로 shortd gmail.com 비즈니스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소정의 금액 2만 원 정도 소정의 금액 받고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